아무래도 안면거상 수술이 수술 범위도 넓고 시간도 좀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술만 정확하게 시행한다면 사실 안면신경이 완전 마비되는 것은 생겨서는 안 되는 합병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프렌즈 여러분. 드림성형외과 조승우 원장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매체들에서 수술 방법이나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도 하고, 환자분들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의 합병증이나 수술 방법 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면거상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전에는 피하 안면거상이라고 해서 스마스층을 건들지 않고 피부 밑층만 박리를 해서 올리는 수술을 많이들 시행을 했었고, 요즘에도 경우에 따라서 시행을 하긴 하지만 요즘에 주류를 이루는 거는 스마스 플랩 밑을 박리해서 스마스 플랩을 들어 올리는 서브 스마스 페이스리프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마스층을 박리하는 범위랑 박리하는 깊이 등에 따라서 크게는 요즘에 주류를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은 디플레인 스마스 테크닉과 익스텐디드 스마스 테크닉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연수를 다녀온 호주의 맨델슨이 디플레인 테크닉을 사용하는 요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스티친이 이제 익스텐디드 스마스 테크닉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환자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익스텐디드 스마스 테크닉의 경우에는 박리 범위가 좀 더 넓고 스마스 아래층 박리 범위도 넓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반면에 스마스 플랩 자체를 이제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조작을 하고 환자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얼굴이 좀 광대가 넓은 동양인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얼굴이 좀 길이가 긴 경우에 그거에 맞춰서 스마스 플랩을 조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디플레인 테크닉은 스마스층이랑 피하층을 한 덩어리째로 들어 올리는 방법인데, 이게 수술 시간도 짧고 박리 범위도 좀 적어서 수술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자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스마스 플랩을 조작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목거상 수술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목거상은 어떤 수술인가요? 목거상은 기본적으로는 안면거상 수술을 하면 귀 쪽에서 절개를 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목거상은 당연히 안면거상이랑 같이 시행하게 되는 건데,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거는 이 턱 밑에 추가적인 절개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턱 밑쪽 중앙선 쪽에 절개선이 들어가는 경우는 가운데 쪽에 이제 광경근이 늘어져서 세로주름이 심한 분들은 가운데에서 광경근을 묶어주지 않으면 이제 바깥쪽에서 아무리 당겨도 턱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해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드라인 쪽에 절개를 추가해서 따로 목거상을 시행해주게 됩니다. 안면거상은 언제 수술 받는 게 좋은가요? 사실 딱 정해진 시기는 없고요. 젊은 분들이더라도 윤곽 수술을 시행했다거나 아니면 안면 외소증 등으로 인해서 얼굴이 빨리 처진 경우에는 안면거상을 시행할 수 있고, 나이가 아주 많으셔서 70대 이후 분들이시더라도 다른 컨디션이 괜찮고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부위가 명확히 있으면 안면거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처짐이 있어서 개선할 부분도 있고 탄력도 좀 남아 있어서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도 없으면서 제일 효과가 좋은 시기는 많이들 수술을 받으시는 5, 60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면거상 합병증이나 수술 후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이거를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안면거상 수술이 수술 범위도 넓고 시간도 좀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헌상에서 제일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거는 혈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수술 과정 중에 디테일하게 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혈도 충분하게 해줘야 하고, 마무리하고 꼬매기 전에 이제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세척도 충분히 하게 해줘야 하고, 그리고 수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피주머니도 넣어서 혈종이 생기는 거를 최대한 예방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술을 하고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하면, 물론 작은 혈종이 생겨서 좀 흡수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살짝 짜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수술방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큰 혈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이 나는 경우는 흔하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면신경 마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수술만 정확하게 시행한다면 사실 안면신경이 완전 마비되는 것은 생겨서는 안 되는 합병증입니다. 당연히 미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안면거상을 하는데 입이 비대칭이 된다거나 다른 안면신경 마비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실리프팅이나 레이저를 여러 차례 받으셔서 박리 범위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박리를 아무리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면신경이 좀 예기치 않게 좀 당겨진다거나 약화되는 경우가 생겨서 부분적인 안면신경 마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뭐 완전히 신경이 끊어지거나 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수개월 안에 회복이 되니까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숙련된 의사에게 잘 수술을 받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안면거상 수술이라고 하면 큰 수술이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서 좀 무서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숙련된 의사가 정확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수술입니다. 적절한 의사와 병원을 찾으셔서 좋은 수술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성형외과 조승우 원장이었습니다.